TK 당원들 지금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합니다. 미치광이에 가깝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이래선 총선 못 이긴다. 보다 못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입에서조차 이런 비난들이 쏟아진다. TK 당원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들 대부분의 지적은 신윤 그룹 진영을 겨냥했다. 자, 이 안철수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장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정가에서는 본격적인 안철수 때리기가 또 시작되는 것인가 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까지 나대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들은 그런 홍준표까지도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반복적이니까 매너리즘이 온단 말이야. 이거 몇 번째야 이게 지금. 이준석도 내쫓고 유승민도 못 나오게 막고 나경원도 막고 이제 안철수까지 때리고 우리한테 누가 남냐는 거야 대체. 근데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내부 총질러가 아니고 이런 인간들을 비판하는 게 내부 총질이 되냔 말이야. 이 새끼들이 오히려 우리 내부를 갖다가 자창을 내고 있는데 지금. 아니 우리 내부를 이간질하고 우리 내부를 갖다가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이 윤핵관 같은 애들이야말로 내부 총질이고 내부 분탕을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잘 나가던 정당을 갖다 개파나 만들고 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못 믿게 만드냐는 거야. 그것도 무슨 룰까지 바꾸고 더럽고 추잡한 방식으로.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내부 총질이라는 주체와 피해자에 대해서 다시 환기를 해야 돼. 다시. 대구시당 전직 핵심 당직자인 K씨는 밖에서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많이 당원들이 걱정한다. 김기현 뒤에 장재원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기자에게 쏟아부으면서 전당대회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심평의 탈당 발언까지 보면서 대체 당이 어디로 가려고 이런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또 김기현이 나경원을 만나는 것도 염치 없는 짓이라고 지역정가에서 말이 나왔다. 또 연판장을 돌린 당내 초선들이 나경원을 만나는 것을 알려지자 후한무치한 행동이라면서 국민들이 배울 게 하나도 없다. 너무나 뻔뻔한 짓들이다.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강경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대구 지역 한 기초의원은 우리의 자업자득이다. 우리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했던 거죠. 우리의 자업자득, 우리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야. 왜? 우리가 불가리를 하고 정말 안 될 놈들을 좀 심판하고 해야 되는데 또 뽑아주고 그런 대통령을 대표 선수로 안 쳤고 당내 인재들도 키우지 않았다.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죠. 인재들을 안 키웠어. 내가 몇 번을 강조하듯이 이 구태들, 이 586 정치인들과 이런 구태 정치인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 구별하려면은 무작정 막 어디 이렇게 붙이는 애들만 쫓아가고 막 어디 힘 좀 쓰는 애들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준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 기준이 뭐야? 정의에 대한 기준은 모호할 수 있다면 자유주의자니까 우리는 자유라는 거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자유, 우리가 사수해야 될 자유 말이야. 이거를 북한 놈들이 침략하니까 우리가 북한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침략하는 그 모든 존재들, 독재, 반민주, 이런 못된 놈들, 이런 공산주의자들, 이런 놈들이 북한의 권력을 늘려갖고 어떻게든 자유를 억압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런 짓거리를 하는 우리 근거리에 있는 놈들도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진정한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인재를 키우지 않았다는 거야. 자유주의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부꾼들, 아처꾼들, 어디 능력은 없으면서 여기저기 발바닥을 떠대고 여기부터 저기부터 따는 이런 놈들만 키우고 말았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있어가지고 딱 기준을 잡고 이건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세히 보면 우리 스스로가 집권 여당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뿌린 씨 우리가 걷어들여야 되지 않겠냐. 당원들이 이제는 정말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당원들이 혼내줘야 된다. 보수의 심장이는 TK 지역 당원들이 이럴 때 이들을 혼내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다. 신윤그룹과 대통령실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선거 개입 의혹이 국민들 비난이 대상이 되면서 실질적 주인인 국민의힘 당원들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제 뉴스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지역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대구 쪽이 의외로 되게 개혁적인 성향이 많아. 그쪽 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대구의 발전이 안 되니까 뽑아줘도 대구의 발전은 안 되고 이 자식들 뭐 하고 있어 보면 입법도 안 하고 놀고 있어.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이랑 놀고 먹고 앉아있고 어디 측근 정치하고 앉아있고 이런 놈들만 대구에 가갖고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대구 분들한테는 열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단순하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의 그런 어떤 샤이 보수층이 갖고 있는 이 개혁 성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단계에 있는데, 안 그래도 또 이준석이 당원들을 또 끌어모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시너지를 낼지는 봐야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도 당의 개혁이 계속 이제 실패를 한다 이러면은 더더욱 우리는 민주당한테 더 밀리는 거야. 이러다가 안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젊은 층들이 좀 있으니까 민주당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이 민주당은 아예 그런 애들이 없어. 젊은 애들이 없고 다 구태들밖에 없잖아. 다 586 애들 어디 정신 넘게 나가는 애들밖에 없지만 우리 쪽은 그래도 젊은 애들이 좀 나오니까 젊은 애들이 용기 있게 어디 발바닥 갖다 대고 이런 덜 떨어진 쓰레기들 같은 애들 말고 자기 소신껏 막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건 우리한테 희망적인 거야. 근데 민주당은 그런 애들이 아예 없어. 그냥 이재명 발바닥 갖다 대고 문재인 발바닥 갖다 대고 이런 애들밖에 없는 거야. 그냥 개쓰레기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자유에 가깝긴 하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제거되고 나중에 이런 꼰대들만 남게 됐을 때는 그때는 민주당 못 이깁니다. 그럼 걔네들만 그 민주당과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 누가 이쪽을 지지하기 위해서 뭐가 좋다고. 애초에 그냥 운동권 노조랑 편먹고 그냥 길바닥에서 깽판 치는데 더 힘이라도 센 저쪽 붙어먹지. 그리고 막 분배를 얘기하는 쪽에도 붙어먹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가봐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선거 한 두세 번 이겼다고 너무 오만방자해져가지고 걱정된다. 이러고 내 생각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한 번은 좀 혼나야 돼, 솔직히. 혼은 한 번 나야 되는데 그 혼이 지금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는 총선 때 혼나던지 아니면 당대표 선거 때 혼나던지야, 지금. 그게 우리 그 당원들이 회초리를 든다면 둘 중에 한 번밖에 지금 기회가 없는 거야. 근데 총선 때는 국민들이 회초리를 드는 거지만 당원들이 총선이라도 살리려면 지금 회초리를 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 자체가 지금 이 윤핵관들의 이런 집단 린치가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집단 린치 짓을 해요. 당내에서. 그게 봐도 내부 총질 아니면 그 내부 총질 아니고 뭐 잘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내 생각에는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든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면은 분명히 비대위가 나와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런 구조로 가는 거는 우리 모두 미래가 너무 어두워진다. 게다가 이런 탈당 얘기, 신당 창당 얘기가 함부로 나오고 있다는 것부터가 이거는 정말 기강도 해이해졌지만 어떤 우파 내부의 이런 그 상황을 너무 우습게 알고 당원들을 우습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혼 좀 나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회초리가 나가고 나서 윤핵관들도 그렇고 좀 대통령실도 우리가 잘못했다 이러고 좀 빠지게끔 만들어주고 나서 총선을 준비해야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정말 그 제대로 굴러갈 수 있고 의석수라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지. 이래가지고 의석수만 잃고 어디 꼰대 같은 놈들만 당선되면 뭔 소용이 있나. 이러고 100석 가져가봤자 어디 그 586 저런 놈도 또 다선 의원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해야 당내에서도 지금 여론이 안 좋아. 다 정당 민주주의가 죽었다면 당내 부글부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좀 이전에는 없었어요. 굉장히 좀 지금 위험한 지금 단계까지 와 있어. 친윤 세력의 안철수 때리기 여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전대 불기 원칙에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은밀히 대통령의 심기가 드러나는 모양새가 면서 내분으로 치달을 상황까지 왔다. 공개적인 반발은 없었지만 대통령의 당권 경쟁 개입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일부 제기됐다. 여권 안팎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권 내부에서 당내 민주주의는 다 죽었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하는 건 대놓고 전당 개입하는 거다. 아예 대통령이 임명해버리지 그러나 싶다. 나경원한테 한 건 학교 폭력하고 똑같다. 실컷 두들겨 패놓고 같이 잘해보자고 하는 거. 이게 가해자들이 그동안 하던 양아치 짓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슨 학교 폭력 드라마 재밌었다며.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해자들 모습 봐. 지금 윤핵관들이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실컷 그런 패턴이 똑같아. 가해자들 새끼가 막 때려놓고 어른들 와가지고 너희들 뭐하니 이러면은 우리 친구예요. 우리 친하게 지내죠. 그치 이 새끼가 빡 치면서 말해 이러면은 예 이러고 넘어가. 이런 뻔한 클리셰 뻔하게 나오잖아. 막 괴롭히고 해서는 우리 친구예요. 그렇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그거라는 거야. 학교 폭력과 비슷하다는 거. 근데 눈앞에 분명히 그게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비판을 못한다. 이 본인의 사상, 본인의 용기, 본인의 정의감, 본인의 삶의 기준, 본인의 신념 오염됐다고 봐야 됩니다. 어디에? 좌파 운동권 문화에. 좌파 운동권, 북한식 방식은 은연중에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자들한테는 은연중에 부러움을 줄 수도 있어요. 뭔가 혼연일체가 된 것 같고 뭔가 정치가 쉬워 보이고 어렵지가 않고 예측 가능하고 뻔하니까 정치의 초보자들이나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합심해서 가자. 근데 인간 역사가 그렇게 발전을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는. 또 북한이 발전합니까? 원시 부족이 됐는데. 안 된다고. 항상 다양한 의견, 다른 의견들을 모아서 섞어서 거기서 가장 이상적인 걸로 가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한 목소리만 가자.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안 돼. 오히려 좌파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야. 야, 좌빨들은 저렇게 삽질을 하더라도 포용해주고 옹호해주고 지들끼리 막 도와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파들은 서로 공격하냐. 그건 여기가 자유주의니까 그런 거라고. 좌빨들이 병신짓을 해도 옹호해주는 게 부럽냐고. 그게 부러우면 벌써 이미 운동권한테 오염된 거야. 그건 부러운 게 아니라 그거는 촌스러운 거고 그게 바로 북한 따라하기야. 우리는 자유가 넘치기 때문에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념, 그리고 그 신념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이 되고 그리고 그게 민주가 되는 거거든. 근데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어디 손가락만 쳐다보면서 이리 굴렸다 저리 끌렸다 막. 이게 뭐야. 북한 아우지 탄광에서 삽질하는 애들과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를 그렇게 낮추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그 중간에 있는 이 측근들이 지들의 공천권을 위해서 이 모든 추잡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학교 폭력 얘기 나왔듯이 두들겨 패놓고 같이 잘해보자.
상식과 합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윤핵관을 싫어하는 게 왜 그런지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한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관계자 전원들은 대통령 뜻이 맞다고 봐야 한다. 그 부분이 아쉽고 당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 민심을 보면 윤핵관이 싫다는 사람 있다. 안철수 때리기 수위도 올라갔다. 자, 당 지도부는 오히려 이런 대통령실의 개입을 옹호하고 있었다. 안철수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윤한연대도 화면으로 봤는데 안철수 나름대로 위트 있게 표현한 건데 대통령과 함께 가고 싶다는 의지 표명을 왜 그렇게 비꼬 와서 보냐. 좀 폼 넓게 갔으면 좋겠는데 전당대회가 처음인데 이게 축제가 아니라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걱정된다. 나도 조금 난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준석 때부터 이준석이 내가 뭐 좋았던 애도 아니고 내가 또 나경원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지만 이게 집단 린치를 가한다라는 것부터 내가 계속 지적했던 게 이건 좌파식이다. 우파 쪽은 이런 문화가 없어야 되는 건데 왜 집단 린치를 가고 룰을 바꿔가면서 그것도 법도 어겨가고 막 추잡하게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근데 그걸 설명해 내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는 거는 이유는 그냥 싫어서야. 싫어서. 세상에 인간이 인간을 싫어서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게 학교폭력 하는 사람들의 논리인데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자기네들한테. 그리고 지들은 어디 가서 학교폭력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냐는 거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절 능력을 잃었다라는 게 나는 뭔가 어떤 이 탄핵 때 가졌던 우파 진영의 분노감이 굉장히 왜곡된 변태적인 방향으로 이게 변질되어 버렸다. 그 변질되면서 원래 좌파들한테 갖고 종북 세력한테 갖고 북한한테 가져야 될 어떤 불만들이 우리 내부에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내쫓고 자기네들처럼 정신 넘갱이 나간 신놈들끼리의 세상만을 지금 바라고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운동권의 이런 숙청 문화, 좌빨들과 북한의 숙청 문화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야. 그거를 중간에 있는 나 같은 급진우파들, 나 같은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그럼 북한 따라하는 거잖아 병신들아. 그래놓고 뭐 종북 좌파 어쩌고 하고 있어. 니들이 북한 노릇하고 앉아있네 병신들아. 이러고 있는 거지. 계속 그걸 몇 번씩 반복을 해. 그럼 대체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냐는 거야. 그럼 여기 잘잘못을 구별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게 이제 분명히 분류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점점점 그 잘잘못에 대해서 당원들도 또 당내 사람들도 갈라지고 있는 거야.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뭐야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이게 지금 우리의 타이틀이 돼버렸어. 이제는 분당대회, 이제 분당이라는 게 아주 쉽게 나오는 말이 돼버렸네요. 나도 김기현을 밀고 있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김기현을 밀고 있어도 이런 안철수에 대한 십자포에 이렇게 성토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까지 나서니까 여당 의원들의 우려와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자조까지 나왔다. 결국 내년 총선 공천 등에 대한 우려로 여당 의원들은 불만 섞인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 이게 비겁한 거라는 거야. 이렇게 침묵하는 인간들도 비겁한 새끼들인 거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요. 저런 놈들이 막말로 북한이 침략해 왔어. 북한 공산당 새끼들이 날래날래 손들라우 날래날래 배지 내놓으라우 날래날래 충성 맹세하라우. 네 이런 새끼들이라는 거야. 저렇게 그냥 분위기에 막 눌려가지고 소신있게 얘기도 못하는 새끼들은 우리가 키워주면 안 되는 거야. 저럴 때 오히려 야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러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용기라도 있어요.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는데 이제는 그럴 용기도 없고 다 얌생이들만 나왔지. 586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야. 한 초선 의원은 원래 선거는 치고받는 것이지만 대통령실이 직접 맞대응해버리니 과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지역에서 만난 여권 지지층 유권자들도 너무 포갑적이라고 한다. 신윤 진영을 중심으로 한 김기현 지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면서 오히려 지역 당심을 망치고 있다. 공개 반발은 현재 드문 상황에서 5선의 서병수 의원만 당을 이리 업신여기는 행태도 마뜩치 않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전당대에 끌어당기고 있다. 이런 침묵은 내년 공천 때문이다. 자칫 대통령실의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간 반윤 낙인이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낙인이라는 게 자유주의 진영에서 맞는 겁니까? 이 낙인질이라는 거는 북한 새끼들, 좌빨 새끼들이나 학폭 가해자들 같은 쓰레기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거리 아니야. 좌빨들이나 낙인 찍기 하고 저 새끼 일배충이래요. 저 새끼 뭐 극우래요. 이러고 낙인 찍는데 그거를 지금 친윤계가 하고 있다라는 거야. 다들 이래도 되나라는 불안감은 있다.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응? 이거는 위험해 지금. 이거를 대통령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왜 대통령실에 이런 얘기가 나갔는지 또 그 당 선거에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어디냐. 우리는 우리가 지금 국가 발전만 신경 쓰고 가지고 무슨 당대표에 신경 왜 쓰냐.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술 더 떠갖고 안철수가 싫다. 안철수가 어쩌고 저쩌고 안철수가 이러네 저러네 이런 과거 얘기를 꺼내고 이거부터가 벌써 인성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인성이 잘못된 거야 이건. 누가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앞담화를 그렇게 까나 정치인 그 대통령급 되면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놓고 자기들에 대한 비판은 뭐든지 다 니들은 나쁜 놈이다 이래 버리면은 아니 그럼 뭔 자유가 있고 여기 뭐가 있는 거 이게 무슨 김정은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무슨 뭐 300만 원 낸 내가 왜 나와. 이거 굉장히 뭔가 비정상적이고 우리 정당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거라고. 이거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의 정당인데
이 정당을 얼마나 우습게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혼내야 돼, 이거는 지금. 아주 씁쓸합니다, 이건. 이거는 나와서 이 윤핵관들을 혼을 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총선 때 혼나자니 우리한테 너무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혼을 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아무래도 봐도, 뭐 안철수가 되든 김기현이 되든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윤핵관들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게 당을 너무 우습게 하면 안 된다. 당에 대해서 항상 조심이 돼야 하고 표현도 조심해야 되고 당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게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언제나 이렇게 막 불안감을 주고 언제든 너희 다 깨버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갈 거면은 그럼 못하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합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윤핵관이랑 같이 그냥 북한 가서 김정은이랑 하세요 진짜. 이거는 뭐 이거야말로 지금 종북이야 종북.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혼을 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